안녕하세요, 유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공포 괴담은 저희 집에 단골로 오시는 거의 저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는 여자 손님이 직접 경험한 사연인데요. 오늘도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 단골 손님인 선희 씨와 중년의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선희 씨의 남자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얘기는 10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에 6호선 망원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선희 씨는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원룸을 워낙 싸게 들어온 터라서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대요. 망원역 주변을 이제 찾다가 그 아래 동네인 당산역과 선유도역 근방까지 내려와서 집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구하느라 지친 선희 씨는 우연히 선유도역 근처의 어느 부동산에 이끌리듯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주변 집을 다 보고 온 터라 별 기대가 없었던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물어봅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한 보증금 500에 월세는 한 40 아니면 45 정도 되는 집이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소심하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선희 씨를 이렇게 위아래로 스캔하듯이 쫙 훑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면서 아주 괜찮은 집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선희 씨 보고 바로 길 건너에 그 집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오시는데요. 이미 집을 너무 많이 봐서 지친 선희 씨는 별 대꾸도 하지 않고 아줌마를 따라 나서게 됐다고 하네요. 당시에 그 동네가 대로변에서 한두 골목 정도만 좀 들어가면은 이 빌라촌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몇 낡고 낡은 빌라들을 지나친 사장님은 선희 씨를 이제 막 갓 지은 듯한 신축 빌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빌라는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막 여기저기 시멘트 포대자루들이 쌓여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 왜 벽에 그 비닐이 그대로 붙여져 있잖아요. 이제 새 집들은. 그러니까 완전 신축 중의 신축 빌라였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선희 씨를 가장 꼭대기층인 4층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선희 씨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집이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취생이었던 선희 씨에게는 투룸은 그야말로 꿈에서만 그릴 수 있는 집이었다고 하는데, 뭐야? 이렇게 좋은 집을 보여준다고? 아줌마가 혹시 내가 얘기한 금액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선희 씨의 고민을 읽은 사람처럼, 아유 학생, 여기 건물주가 내 오래된 VIP 단골 손님인데 집을 아직 부동산에 내놓지가 않아서 나한테만 준 거야. 지금 나한테만. 다른 데선 절대 못 구한다는 소리지. 학생 진짜 땡 잡았어. 그러더니 사장님은 원래 이 집은 2000에 70부터 하는 집인데 선희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딸이 있기 때문에 특별 대우해 주는 거라면서 건물주에게 잘 얘기를 해서 500에 60까지 해줄 수 있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희 씨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 40에서 45 정도로 생각했던 거니까 월세가 15만 원 정도 더 비싸지는 거라서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당시에 신축 투룸 빌라 가격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선희 씨는 본능적으로 그 집을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집이 이상하게 들어가자마자 마치 처음부터 내 집인 것처럼 너무나도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있는 집에서 짐을 당장 다 빼서 이 집에 놓고 오늘부터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집이 너무 좋았었대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곧 이 집이 정식으로 오픈이 되면은 금방 다 계약이 찰 거다. 오늘 온 김에 계약을 하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걸고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선희 씨는
여윳돈이 없었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걸려있는 보증금 500만 원에서 빼서 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계약을 걸지 않으면 집을 놓칠 것만 같았고 급한 마음에 선희 씨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유 그만한 돈이 어떻게 지금 당장 있냐, 당장 못 구한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빨리 계약하려고 하니? 라고 오히려 한 소리를 하셨다고 하네요. 선희 씨는 그 새 집에서 부동산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놓친다고 하면서 이제 재촉을 했는데 어머니는 일단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이웃에 사는 아줌마한테 빌려서 보내줄 테니까 내일 계약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친구들한테라도 꼬고 싶었지만 당시에 선희 씨 주변에는 다들 학생이라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결국 선희 씨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무조건 내일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계약금을 가지고 오겠다, 보내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대요. 드디어 내가 투룸에서 산다고? 이렇게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저도 자취를 해봤기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자취생들한테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기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선희 씨는 방을 어떻게 꾸미지? 옷방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그 집을 찾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희 씨의 어머니는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보살 아줌마가 한 명이 계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선희 씨가 빨리 계약해야 된다고 돈부터 보내달라고 하자 그 전에 보살 아줌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면서 그 집의 주소와 호수를 알려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선희 씨는 엄마가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막 짜증나고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엄마의 그런 빡빡한 삶에서 약간의 유일한 낙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대요. 그런데다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소와 호수를 알려줬고 전화를 끊은 뒤에 한참 뒤에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선희야, 너 그 집 직접 가본 거 맞아? 네 말대로 그렇게 좋다고? 그렇다니까. 왜? 아니 그 집이 보살 아줌마가 주소를 딱 듣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몇 호니 몇 호, 그래서 네가 알려준 대로 402호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보살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알아? 네가 두 발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네 발로 기어서 나올 거래. 그것도 뭔 소리야. 네 발로 기어서 나온다고 이 기집애야. 너 무슨 소린 줄 몰라? 죽어서 나오거나 아파서 나온다는 말이잖아. 그 집 엄청 안 좋대. 너 절대로 하면 안 된대. 선희 씨는 순간 놀라기는커녕 짜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선희 씨한테 줄 돈을 구하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선희 씨는 또 뭔 소리냐, 엄마가 그 집을 보기나 했냐, 그 무당도 아닌 무슨 이상한 돌팔이 아줌마가 언제까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을 거냐 라면서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는 죽어도 돈 절대로 못 주니까 그 집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희 씨는 너무나도 화가 난 마음에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갈 거라고, 아니면 지금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해서 받아서라도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한테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 돈 빌릴 데가 아무 데도 없었던 선희 씨는 당시에 학생이니까 인맥도 없고 게다가 성격도 그때는 좀 내성적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서 막 빌릴 데가 한 군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그 투룸을 놓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막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대요. 그래서 서러움이 폭발해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마음대로 해! 하고 획 끊고는 좀 신경이 쓰이셨는지 다시 전화를 하신 것 같았는데요. 엄마가 한참을 다독거려 주시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이야, 그러면은 혹시 402호 말고 302호나 아니면은 뭐 301호나 뭐 다른 호수는 어때? 아, 그건 또 뭔 소리야, 엄마. 아니, 어차피 너 말대로 다른 호수도 다 크기도 똑같고 다 구조도 똑같다고 했다며. 당시에 선희 씨가 본 그 빌라는 4층짜리 건물에 한 층에 한 3, 4가구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층이랑 방위만 다를 뿐 구조나 크기는 다 똑같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당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라면은 402호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니까 302호나 뭐 201호나 202호나 다른 건 다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내일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402호만 아니면은 무조건 돈을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던 선희 씨는 엄마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사실 속으로는 좀 짜증이 많이 나긴 했지만 돈이 워낙 급했던 터라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는 전화를 끊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선이야, 만약에 부동산에서 402호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긴 안 하는 거다, 알았지? 엄마랑 약속해, 빨리. 다른 호수는 다 되는데 402호는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선희 씨는 부동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선 부동산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근데 사장님, 혹시 이 빌라는 다른 세입자들은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학생, 어제 같이 가봤잖아.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난 거 봤지? 아마 한 다다음 주쯤 싹 정리되면은 오픈될 거야. 그럼 아마 금방 나갈걸? 학생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잠시만 계약서 좀 준비할게. 선희 씨는 보살 아줌마가 물어봐라고 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호기심 많은 학생인 것처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사장님, 근데요, 그럼 지금 다 공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 402호 말고 다른 호수 하면 안 돼요? 선희 씨는 당연히 사장님이 어떤 호수 몇 층이라고 되물어볼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계약서를 준비하다 말고 딱 멈추더니 선희 씨를 천천히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안 돼. 선희 씨는 굳은 사장님의 얼굴과 딱 마주한 순간 온몸이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하는데, 네? 아니, 다른 곳도 다 오픈 아직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뭐 다른 층이나 아니면은 뭐 옆집인 401호나. 학생, 주변의 집들 다 보고 왔다고 했지? 학생이 봐도 너무 싸긴 하지? 사실 여기 건물주가 집 전부 다 전세로 사실 내놓은 거야. 여기 전세 2억 1,000부터 시작해. 학생, 그만한 돈 있어? 내가 어제 학생이 지쳐서 여기 부동산에 들어온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일단 집부터 보여준 다음에 어제 저녁에 나도 건물주한테 사정해갖고 월세를 얻어낸 거라고. 나머지는 전세라 안 돼. 아니, 근데 사장님, 너무 감사하긴 한데 거기 지금 10가구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도 똑같고 크기도 다 똑같은데 그냥 다른 호수로만 바꿔주면 안 돼요? 다른 호수요. 그 집이 너무 좋았던 선희 씨는 간곡하게 다시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학생, 왜 그렇게 다른 호수에 집착해? 혹시 어디서 뭐 들은 얘기 있어? 그 순간 선희 씨는 어제 엄마가 전화를 끊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다른 호수는 다 되는데 402호는 절대 안 돼. 알았지? 순간 얼어있는 선희 씨에게 부동산 사장님은 다시 환하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십니다. 학생,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차피 거기는 오픈되면은 들어올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학생, 오늘까지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알았죠? 부동산 사장님은 거의 선희 씨를 내쫓아내듯이 내보내고 집으로 선희 씨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는 역시나 깜짝 놀라면서 어머 겉 봐 선이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 그 보살 진짜 용하다. 내가 그래서 그 보살을 지금 몇십 년째 그렇게 찬양하는 거라니까. 아니 어제 세상에 그 보살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알아? 너한테. 선희 씨는 엄마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이 집을 놓쳤다는 생각에 그냥 짜증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엄마, 집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엄마는 다 알아. 엄마 모르잖아. 그런 조건의 집을 어디서 또 찾아. 그 보살 아줌마가 뭐 서울에서 월세 찾아보기나 했어? 아, 그 아줌마가 진짜 뭘 안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은 지금 집 계약도 끝나는데 나 집 못 구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짜증이 잔뜩 난 선희 씨는 엄마에게 불평,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다시 이상한 제안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선희야, 오늘이 6월 1일이잖아? 그럼 딱 6월 8일까지만 한번 기다려볼래? 그 안에 그 보살 아줌마가 정말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나타날 거래. 그 투룸보다 훨씬 더 좋을 거래. 그때 엄마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 너한테. 뭔 말인지 알지? 엄마가 어떻게든 꿔가지고 구해서 너 100만 원 이사하는데 보태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한 번만 좀 기다려볼래? 만약에 6월 8일이 지나도 좋은 집이 안 나타나면은 그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그 402호 가. 그때는 이사 가도 돼. 솔직히 선희 씨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할 데도 없었고, 또 엄마가 저렇게 미신을 맹신하는 모습이 굉장히 싫으면서도 그걸 또 막상 거역하기는 또 이 사람 마음 이상하게 또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심지어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 투룸이 자꾸 아른아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막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드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말대로 일주일을 꾹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선희 씨는 다시 발품을 팔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또 알아보고 다녔는데 당연히 그 투룸 같은 그 집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시에 선희 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원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집들만 진짜 가득 넘쳤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약속한 6월 8일이 됩니다. 아,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 보살 아줌마가 진짜 용하다면은 오늘은 집을 구할 수 있겠지? 약간의 기대를 가졌던 선희 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정말 화산 폭발하듯이 터져버린 선희 씨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 보살 아줌마고 다 필요 없고 나 그때 원래 투룸 거기 그대로 계약할 거니까 더 이상 나 말리지 말라고, 돈이나 보내달라고 막 소리를 쳤대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그때 누군데요. 저 거기 월세 제가 계약할게요.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아, 그 학생. 아유, 학생 운도 진짜 드럽게 없다. 그 집 오늘 낮에 계약됐어. 당장 다음 주에 입주를 한다네. 아유, 이거 참 뭐 그 사람한테 물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쉽네, 학생. 인생은 타이밍이요, 타이밍. 먼저 잡는 놈이 임자라니까. 아유, 아쉽게도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내가 나중에 좋은 매물 있으면 연락 줄게. 뚝, 전화가 끊겼죠. 선희 씨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정말 참고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죠.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을 또다시 살아야겠죠. 선희 씨는 다시 발품은 팔고 또 팔다가 월세가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에 겨우 맞춰서 그 집 인근에 있는 조촐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선희 씨는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막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랑 크게 싸운 일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거의 막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잊혀질 때쯤 직장인이 된 선희 씨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카페에 앉아서 막 20대 때는 어떻게 보냈어? 너는 뭐 20대 때 뭐 어떤 삶을 살았어? 누구랑 연애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신나게 주고받고 있다가 당시 남자친구가 자기는 20대 때 당산역 근처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꺼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시기가 딱 마침 선희 씨가 그 망원역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그 시기랑 딱 똑같았었대요. 어머 어떡해, 어쩜 너무 신기하다. 나도 그때 망원역 근처에서 살다가 원래 당산역 쪽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우린 어쩜 이러나 저러나 만날 운명이었어 라고 하면서 막 그때 우리가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우리가 만났다면 지금처럼 사귀었을까,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운명 같은 얘기들을 막 주고받고 있다가 갑자기 선희 씨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선유도역 근처로 이사 갈 뻔했던 그 402호가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근데 있잖아,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딱 그 전체 가구 중에 그 한 가구만 월세가 가능하다는 거야. 진짜 원래 그런 게 있나? 아니 그렇게 전부 다 공실인데 어쩜 딱 하나만 그렇게 월세를 줄 수가 있지?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나한테 장난한 건가 싶기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지금도 생각하면 짜증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표정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잠깐만, 딱 한 집만 월세를 줬다고? 선유도역 근처에? 혹시 그 빌라 땡땡은행 뒷집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선희 씨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위치는 뭐 그쪽 근처긴 한데 그게 무슨 은행이었나? 라고 대답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지도 어플을 켜서는 그 집을 정확하게 찝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선희 씨가 그 지도를 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당시 그 집이었었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선희 씨는 맞아 여기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라고 되물어보는데 남자친구는 한참을 선희 씨를 쳐다보면서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순간적으로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때 선희 씨가 딱 그랬었대요.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촉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빨리 얘기해달라고 막 재촉을 했었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 여기 이 집 안 들어간 게 소름 돋네 라고 운을 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당시 선희 씨의 남자친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수험생이다 보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인근 부동산에서 손님도 응대도 하고 또 집도 보여주러 가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일을 좀 파트타임으로 잠깐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알바를 했던 그 부동산이 그 마포구 그 합정 홍대 인근이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관리했던 그 동네가 마포 합정 신촌 넓게는 이대 그쪽은 물론이고 그 아래인 당산까지도 전부 다 그 남자친구가 막 오고 가고 했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알바로 일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그 업계에서 번지는 무서운 소문을 하나 들었었다고 합니다. 자, 소문의 내용은 선유도역 근처에 엄청 깨끗하게 잘 지은 미니 신축 빌라가 이제 곧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그 건물주랑 공사를 같이 진행했던 시공사가 돈 때문에 처음부터 좀 잡음이 좀 많았었대요. 근데 어떻게 겨우겨우 공사를 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끝나자마자 돈 문제로 이게 커지면서 소송을 하겠다는 둥, 가압류를 걸겠다는 둥 막 진흙탕 싸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편에 속했던 그 시공업체 쪽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고 결국 부도가 나서 그 시공사 업체 사장님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품은 그 시공사 업체 사장님은 결국 그 빌라의 꼭대기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당시 소문으로는 뭐 뛰어내리려고 한 건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뭐 뛰어내리게 됐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시게 됐고,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부터 그 건물주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한 몇십 년을 늙은 사람처럼 얼굴이 갈수록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냐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했더니 그 건물주가 했던 얘기가 그 죽은 업체 사장이 자꾸 꿈에 나와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둥,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꿈에서 계속 나와서 자기를 괴롭혔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나날이 안 좋아지고 쇠약해진 건물주는 참다 못해서 어느 날 무당을 찾아가게 됐었다는데, 그 무당이 한다는 얘기가 그 죽은 업체 사장이 자기가 죽은 그 빌라에 안 떠나고 계속 머물고 있다고, 그 빌라에 가서 직접 구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건물주가 당시에 자린고비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셨대요. 당연히 구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굿은 안 하는데 계속 자기가 이상한 경험을 하니까 이 무당 저 무당 계속해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만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무당이 그 업체 사장이, 그러니까 죽은 사장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투신했던 그 집의 베란다에서 딱 붙잡고 있다고, 그 베란다가 있는 그 해당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다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을 나갈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누가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는 집이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집을 엄청 싸게 내놓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네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나간다 해도 금방금방 집이 공실로 안 남고 회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큰 돈이 필요했던 건물주는 그 집 딱 한 채만 빼고 모든 집은 다 전세로 돌리고 딱 그 집만 회전율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싸게 월세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선희 씨의 남자친구가 이 이야기를 그 사장님한테 듣고 얼마 안 돼서 정말로 선유도 역 쪽에 어떤 신축 빌라가 오픈이 됐고 전부 다 전세인데 딱 한 가구만 월세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선희 씨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가 일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미신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했던 분이라서 우리가 괜히 수수료 몇 푼 받겠다고 그렇게 찜찜한 건 하지 말자, 그냥 그 집은 패스하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선희 씨 남자친구도 그 집은 아예 터치를 안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집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정말로 막 6개월 이상을 사는 사람은 못 봤었대요.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 그 일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정보망 있는 거. 거기에서도 봐도 신기하게 그 빌라에 402호는 세입자가 들어왔다 싶으면은 또 금방 매물로 나오고 또 금방 누가 들어오고 또 금방 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소름 돋게도 그 건물주는 어느 날 그 지독한 노인네 심장마비로 죽었대 갑자기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 건물주는 보이지 않고,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빌라를 산 다음에 그 건물 꼭대기층인 4층에서 밤에 몰래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다라는 소문이 그 업계에서 돌았었대요. 그리고 나서 선희 씨 남자친구가 다른 쪽으로 막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그만두면서 그 이후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선희 씨는 당시에 보살 아줌마가 2발로 들어가서 4발로 나온다고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막 소름이 막 쫙쫙 돋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나는 정말 그 집에서 너무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에 홀린 것처럼 진짜 그때 그랬었대요. 그래서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너무 놀랍고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이 얘기를 다시 해주면서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를 6월 8일까지 계약을 못하게 했는지, 이것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그때 그 보살 아줌마가 6월 8일 안에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채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집은 귀신이 딱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집이라서,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누가 집 보러 오면은 순간 완전 홀리게 만드는 집이래. 그래서 그 날짜 안에 다른 사람이 홀려서 그 집에 들어갈 거니까 너네 딸 선이가 못 들어가도록 무조건 붙잡아 두라고 그때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보살 아줌마는 선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계약하게끔 하려고, 일단은 못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 날짜를 제한했던 거죠. 선희 씨는 지금 이제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이 사건이 있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이 얘기를 하면은 막 등골까지 막 서늘할 정도로 소름이 돋고, 자기가 만약에 그때 그 집에 들어가게 됐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자기는 지금도 무서워서 그 집 근처는 가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지금은 그 누구보다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이런 미신이나 기운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이런 소름 끼치는 경험을 직접 경험했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는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좀 소름 끼치는 괴담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경험들은 쉽진 않겠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중에서도 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조만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 조만간 준비해 보도록 하고, 이게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이사 갈 때나 이럴 때나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